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1부에서는요 TV조선이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비난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부에서도 왜 이렇게 윤창중 사건에 집착하는가 TV조선이요,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윤칼세,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막 저는요, 이 얘기를 하면 자꾸 짜증이 나요. 네. 그냥 다른 사회 얘기도 많은데,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대표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다 해결됐고, 네. 뭐 웬만큼 밝혀졌으니까 이 얘기 좀 그만하자. 예.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예, 예. 그런데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이렇게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네. 다른 곳에 있지 않냐. 그렇죠. 우선 구조적으로 왜 이런 허무맹랑한 보도가 나오느냐 이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일보 같은 역사가 있는 이른바 보수 우파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TV조선, 네. TV조선에서 그런 참 저질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없는 뉴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사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느냐. 네. 이건 방상훈 사장이나 지금까지 조선일보를 운영해 온 방 패밀리가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조선일보가 만드는 TV가 이토록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심지어 시청률 0%밖에 안 되느냐.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한번 논의를 해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면서 가장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 공격의 화살을 많이 날리고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말이죠. 예.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편파 왜곡 방송, 날조 방송, 이 방송으로 일삼은 거기에 가장 앞장선 게 TV조선이야 이거예요. TV조선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흔들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보수 우파 매체가 박근혜 정권을 왜 흔들려고 하느냐? 왜 흔들려고 하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시민, 보수 우파 국민들이 조선일보나 TV조선을 볼 때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저러니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근거도 없이 매도하고 말이죠. 네. 아니 작년 11월 달에 일어난 말이죠. 미 국방부 장관 수석 보좌관이 무슨 어떻게 했다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거기다가 윤창중을 껴놔가지고 윤창중 미국판 윤창중 사건이라고 정말 당치도 않게 매도하는 방송을 놓고서 국민들이 보라고 하는데 왜 윤창중을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냐 이거예요. 네.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흔들겠다는 말이죠. 박근혜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무엇이든지 끄집어내서 하는 말이죠. 네? 그런 게 있군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한겨레 신문이 종편을 만들어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경향신문에서 만약에 종편을 만든다 해도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런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너무 어긋나니까 TV조선이 종편 중에서도 그나마 최악의 시청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쪽에 악순환인 거지. 계속 악순환.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아주 악랄하게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가하면
시청률이 오를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아, 그렇죠.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매우 합리적인 지지층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갖고서 침소봉대하고 그야말로 무슨 뭐 길 걸어가다가 호박 그냥 발로 차고 이런 것처럼 저건 시기도 아니고 뭐 횡포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예? 이러한 일을 어떻게 감히 조선일보가 만드는 TV조선이 하냐 이거예요. 그럼 TV조선 기자는 지금 보면 상당 부분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지금 와서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네. 이 얼마만큼 TV 방송이 그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정말. 그냥 조선일보에서는 한 구퉁에다 뭐 써가지고 조져가지고 하면은 그냥 끝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방송이 미치는 그 임팩트라는 거, 그 영향은 대단한 겁니다. 어하고 아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저도 말이죠. 이게 답답한 게 네. 참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에 대해서 네.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한겨레가 만들어도 네. 경향신문이 만들어도 그렇죠. 이렇게까지 안 할 거다. 제가 볼 때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뭐 한겨레 방송, 경향방송이 지금 종편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정도로 소위 말하는 그 악랄하게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정권을 과연 흔들 것이냐. 그 이제 그 원인이 과연 어디 있냐 보면은 이 조선일보에 있던 기자들이 네. 지금 TV 방송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네. 이 TV조선의 그 경영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요 이 보도국의 직책을 다 맡고 있어요. 한마디로 방송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신문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정권을 비난하면 매질을 하면은 시청률이 오를 것이다. 아이 시원하다라는 반응을 얻어가지고 시청률을 올릴 거라고 본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볼 때는 고품격 뉴스 프로그램, 고품격 토크쇼가 아니면은 시청률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데 이 길이 어디부터 잘못 들었냐면 TV조선의 보도본부장을 누가 했냐면 지금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간 강효상 의원. 아, 이 강효상 의원이 신문사에 있다가 TV조선의 보도본부장으로 들었으면서 도대체 방송에 비읍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건 무조건 조지는 거다 해가지고 네? 이른바 언론계 용어로 무조건 조지면 시청률이 나올 거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벌써 정착이 됐어요. 그러면 명색이 조선일보가 하는 방송이 동네 방송도 못한 그야말로 동네 방송에도 출연하면 안 되는 자질 미달, 함량 미달의 패널리스트, 무슨 국회의원 비서하던 사람, 무슨 변호사 뭐 했는데 뭐 변론도 할 수 없는 그런 뭐 삼류, 사류 변호사들, 여자 변호사들, 뭐 이런 뭐 아나운서 출신들, 그야말로 싸구려 보따리들만 어디 경찰서 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정치 평론을 시키는 거예요. 명색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논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맞는 말씀인 게요. 네?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 말이죠. 네. 사건 수임 어떻게 합니까? 뭐 보따리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루에도 뭐 대여섯 개씩 뛰면서 네. 적게는 3개 이상 뛰면서 네. 어떻게 수임을 해서 변론을 합니까? 야, 그 물어봤어요 저는. 그렇죠. 솔직히 네, 네. 방송 대기실에 있으면서 네. 그 변호사님 어떻게 일은 합니까? 했더니 방송 때문에 일은 못 합니다. 아니 변호사면 그 업무가 더 훨씬 더 수익도 그렇고 네.
나름의 그 사회 인지도가 있는데 네. 이 자꾸 방송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했더니만 뭐 요즘 변호사들 뭐 일 많습니까? 뭐 이게 훨씬 낫죠. 네. 뭐 이런 뉘앙스예요. 야,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수임을 해서는 능력 발휘를 못하는구나. 그렇죠. 그냥 이것만 털어서 네. 적당히 살아나가는 네. 방법을 택했구나. 그러니까 조선일보한테 TV조선한테 묻고 싶은 게 지금 다른 방송에서 다른 종편에서 왔다 갔다 보따리 싸들고 돌아다니는 그 보따리 패널들을 조선일보에서 지금 똑같이 데려다가 시간을 메꿔 가지고 시청률을 올려한다? 천만의 말씀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조선일보에서 하는 방송일 것 같으면 그 패널들의 질이 달라야죠. 그렇죠. 달라야죠. 예? 그래야 TV조선을 보죠. 그리고 다른 프로를 봐도 다른 프로는 시사 토크쇼라든가 다른 연애 프로를 봐도 정말 싼 티가 말이죠. 제작비 안 들이고서 대충 그냥 이 입으로만 때우려고 하는 그 아주 그 얄팍한 저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TV조선은 이 소위 말하는 방송으로서 이 차근 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자, 그러다 보니까 예.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싼 패널 쓰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PD나 네. 그 작가들의 수준이라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모두가 보따리급의 PD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TV조선을 이 저희 말하는 프로를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서 언론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 마녀 사냥, 인격 살인, 네? 선정적인 보도들. 선정적인 보도, 그야말로 조작, 왜곡 이런 것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딱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이런 거네요. 네, 싸게 만들고 네,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이게 싸니까 네, 수준이 없어 보일까봐 네, 막 누구를 예. 또 정권을 막 때리면 네, 자체적으로 좀 수준도 높게 보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권의 광고도 좀 받아오고 네. 또 야당에게는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여권을 패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 종편에 대한 허가권 이것도 좀 신경 좀 써라. 우리는 니네 편이다. 뭐 이런 메시지도 함께 던지는. 지금 말씀 잘하신 게 뭐냐면 TV조선은 보수 우파, TV조선이 출연할 때에 보수 우파 시민들, 보수 우파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게, 야, 이제 공중파 KBS, MBC, SBS를 이제 보지 않아도 이제 되겠구나. TV조선을 비롯해가지고 뭐 예컨대 채널A, 그다음에 JTBC에서 보수 우파의 그 욕구, 네. 시청 욕구를 크게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기대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죠. 네? 그러네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오히려요. 네. MBC 보도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요. 오히려 지금 예. MBC가 더 정상화가 돼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뉴스를 봐도 그야말로 그 균형이 잡힌 그런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TV조선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질주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참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드는 그러한 인신공격이나 인격살인을 하는 방송을 한다 해서 시청률이 오른다? 시청률이 올라서 광고 수입이 높아져 가지고 그 광고 수익을 바탕으로 TV조선이 발전한다? 이건 완전한 저는 환상이라 봅니다.
환상이죠. 네. 진짜 많은 국민들이 말이죠. 지금 TV조선, 네. 또 조선일보, 네. 뭐 조금 더 나가면 채널A까지 네.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TV조선 시청 거부 운동을 대한민국 언론 혁파 운동의 첫 번째 이 가시적인 실천 단계로 제가 재창하게 된 배경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배경입니다. 앞으로 그 국민들이 TV조선이라는 그 종편이 네. 정신을 차릴 때까지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 나라를 위한 방송으로 거듭 태어날 때까지 거듭 태어나고 있다는 그 물증이 국민들 눈앞에서 분명히 나타날 때까지 저는 TV조선 시청 거부 운동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해외 교민과의 강건한 연대 속에서 전개할 것이다. 그 전개할 각오가 돼 있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 개인을 향해서 무슨 제2의 이하원이, 제3의 이하원이, 제4의 이하원가 나타나서 저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치도 않은 데다가 저를 끼어팔기식으로 집어넣거나 심지어 무슨 TV조선에서 윤창중 특집을 해가지고 저를 매장한다 해도 저를 신뢰하는 국민, 그렇죠. 저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가를 저는 TV조선한테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네. 지금 제가 TV조선 시청 거부 운동을 벌인 지가 지금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네. 지금 그야말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하원 그 앵커 지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TV조선 메인 앵커를 하는데 그 이하원 앵커한테 제 이메일로 들어오고 있는 그 격려 메시지를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요.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색이 대한민국 그 최대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TV조선의 그 보도와 주장이 맞는지 예. 아니면 이 골방에 앉아서 윤창중 칼럼 세상에 쓴 글을 믿다고 글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글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은지 예. 제가 한번 보여줄 자신이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제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예.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을 거예요. 아, 그럼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방송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네. 지금 이게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을 놓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조선일보 기자 중에 조선일보 논설위원 중에 과연 누구를 존경하느냐. 어떤 사람을 당신이 신뢰하느냐. TV조선에 나오는 그 많은 기자 중에서 TV조선에 나오는 그 많은 종편 패널 중에서 과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존중하느냐, 존경하느냐 한번 물어봤을 때 단 한 명이 나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건 단순한 그냥 기업에 불과한 거예요. 네. 돈 벌기 위한 기업에 불과한 거예요. 돈을 벌려면 왜 언론 사업을 합니까?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과 장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고 공익을 위하지 않는 언론이라는 것은 그건 장사꾼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네. TV조선, 채널A, MBN, JTBC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이 세 개 방송사 또 그다음에 JTBC를 포함하면 4개인데요. 3개 정도는 그냥 하나로 뭉쳐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는 어차피 패널들이 다 똑같은데 모토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특색도 없고 보도의 균형성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을 위하는 방송도 아니라면요. 그냥 3개를 다 하나로 뭉쳐갖고 하나만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요. 보따리들은 정말 보따리를 팔게 내버리고요. 정말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패널진을 구성하고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간다면 이 3개의 종편이 다시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